2020학년도 고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총평 해설로 만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아입니다. 사실 선생님은 매년 6번의 이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그리고 한 번의 수능, 거의 대부분 동아시아사 해설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나에게는 이게 매달 있는, 그리고 매년 있는 하나의 일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사를 원투데이 한 것도 아니잖아. 이제 십수년째 하면서 계속해서 이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을 보지만 오늘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정말 고3 학생들한테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되게도 기다렸던 시험인 거 맞지? 그랬더니 끄덕이더라고요. 예,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내가 영어 시간 딱 시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되게도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시험이에요. 예, 이제 점심 먹고 막 졸릴 시간인데 야, 우리 잘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애들이 끄덕이더라고. 예, 지금 고3 현역 수험생들은 우리 3월 학평,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 3월 학평이 4월 달에 집에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채점하고 전국 단위로 성적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험을 처음 응시했을 거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또 집에서 이 시험을 응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N수생들 역시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시험을 잘 치러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4월 학평 지금까지 역사상 선생님에게 가장 강인한 기억으로 남았던 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무사히 잘 치러질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 우리 애들 열 안 날까 이런 걱정. 오늘 아침 6시 반에 출근했어요. 그래서 7시부터 정문에서 들어오는 선생님들, 행정실 직원분들 발열 체크를 100명 넘게 했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선생님들은 선생님학교 기숙학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식 먹는 것부터 신경을 쓰면서 학생들 발열 체크하고 지도하고 정말 초유의 상황이고 초유의 사태이긴 합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 초능력을 발휘해서 초집중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험을 잘 마친 스스로에 대해서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어땠습니까? 3월 달에 생각보다 잘 봤다고 한 친구들이 연락이 많았어요. 잘 봤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했겠지. 그치? 근데 사실은 3월 달은 3월 학평 치고 결코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근데 잘 본 친구들은 겨울방학 열심히 한 거고요. 그런데 이 4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3월 학평을 보고 오답 노트를 확실하게 한 친구, 설사 그때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한 친구들이라면 이거 많이 본 건데? 이거 봤던 건데? 이거 정리한 개념인데? 나 그때 오답 노트 체크했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있게 챙길 수 있는 문제가 되게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4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총평을 먼저 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사 1만 대군 준비됐습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몇만이 볼진 몰라요. 늘 2만 정도대에서 이 동아시아사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우리는 거의 가족입니다. 이게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동사 굉장히 끈끈한 거 알죠? 수능 특강이 거의 전국의 거의 모든 동사 수험생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 알죠?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같이 설명하고 대학진운동 개념, 인민공사, 오늘 문제 출제됐죠? 이런 거 서로 설명해 주면서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개념을 계속해서 챙겨가는 것이 동아시아사 1등급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4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3월 학평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그 첫 번째 해의 두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물론 4월에 봤지만요. 그리고 4월 달에 경기도교육청, 물론 오늘 봤지만요. 이 두 가지는 이 2015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 이 4종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지와 주제와 강조점,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으로 얘기한 것들에 충실하게 출제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시험의 성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특별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낸 이 3월 학평 출제진들과 경기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꾸려진 이 4월 경기도 출제진 모두 역시 교육과정에 대한 굉장히 철저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비슷한 시기에 출제를 합니다. 서로의 문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민이 들었다면
예, 문제를 잘 본 거예요. 3월과 4월 학평 문항 중에 같은 주제 왜 이렇게 많이 겹치지? 정근대사에서 왜 이렇게 많이 문제가 겹치지?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그거야. 서울 선생님들도, 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을 주관하는 선생님들도, 출제하는 모든 분들도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골몰하면서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제하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 가장 그 단원의 핵심적인 주제를 출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다 보면 이따가 선생님이 이 바로 다음 장면부터 보여줄 건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연두 색깔, 형광 연두로 표현한 게 3월이랑 4월이 주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4월 교육과정, 4월 학평의 특징은요, 뭐 엄청나게 어렵고, 뭐 시기 문제로 가지고, 뭐, 너 그래, 틀려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없이 각 단원의 대표다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이 단원의 핵심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출제했고요. 선생님, 오늘 진짜, 점심, 저녁도 굶어가며 하루 종일 뭐 했냐면 이거 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요, 1등급 컷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1번 문제가 수능 특강 몇 강에 나온 어떤 개념인지, 7번 문제가 수능 특강 몇 강에 나온 어떤 핵심 주제를 가지고 했는지 그 개념인데, 아직은 3, 4월 학평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서 표로 다 정리해드렸어요. 이게 총평에 있는 거고요. 이걸 자료실에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각 단원의 대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료실에 있는 그 표에 연두 색깔로 칠한 부분이 3월에도 출제된 주제고요. 거의 겹쳐가는 것들도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습니다만 충실하게 각 단원의 대표 문항들을 출제했는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사문화 늘 하나 나오죠. 역시 3월과 마찬가지로 신석기 출제했고요. 이번에는 유물 사진해가지고 빗살무늬 토기로 굉장히 쉽게 출제했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월에도 출제된 다이오율령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일본의 율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챙겼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늘 나오는 3월에도 나오는 흉노 그리고 한나라와의 관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냈습니다. 결국엔 흉노를 답으로 가져갔는데요. 이것도 3월과 거의 유사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구이동과 전쟁 단원에서 심지어 7세기의 나당 연합군의 활동을 3월에도 묻고 4월에도 물었어요. 물론 문제 형식은 전혀 다르게 나왔지만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7번, 8번 여러분 3월에도 장보고 엔닝 가지고 문제 풀었어요. 그런데 4월 학평에도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장보고 나오고요. 엔닝이 정답인 상황이고요. 3월에도요. 은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4월 학평에도 은이 나오고 있습니다. 5번은요. 3월에는 거란족이 나왔는데 4월에는 여진, 금나라가 나왔다. 즉 유목민족 가운데 북방민족 가운데 뭘 내느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단원의 핵심 내용들만 제대로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9번 역시 성리학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강부터 12강까지 수능 특강에 있는 각 강의 대표적인 거 개항, 조선 후기, 에도막부 시기, 명청대의 서민문화 정확하게 출제했고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낯설 수 있는 거 정도가 1차 국공합장 정도였지. 이것도 수능에 여러 차례 나왔었죠. 그런 문제지 느닷없고 난데없는 문제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3월에 정미호란, 4월에 병자호란, 뭐 서민문화단원,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늘 나오는 청일 러일 전쟁 중에 청일 전쟁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봐 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문제를 풀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는 거는 선지나 자료의 문제, 힌트 정도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18번 문제도 태평천국운동 3월에 이어서 그대로 4월까지 출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번 문제는 한국사에서 주구장창 냈던 한국광복군 문제를 역시 동아시아사에서도 역시 출제했던 문제고요. 20번의 동아시아 경제성장에서 중국 경제사와 관련해서 대약진 운동은 아직 거기까지 진도를 안 나간 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역시 중국의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발전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어서 정말 대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출제되어 있는 문제였다. 이게 이 4월 경기도교육청 5월 21일에 시행된 이 시험에 대한 총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는 요 표 자료실에서 딱 꺼내가지고 옆에 딱 놓고 조금이라도 헷갈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점검하면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외롭게 가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더불어 숲을 이루며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